2부에서는 8월 10일 월요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쓰리가 경제를 보는 관점은 경제는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심리학이고 국어다 라는 관점으로 경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김상중 씨가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 행동을 믿어?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즉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집중해서 했던 부분이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과 달리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저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내뱉은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름이 보여진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노벨평화상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그리고 행동들이 다 지금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 나도 연합훈련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에다가 명분을 주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진 거지 다른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로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 성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경제를 보면은요, 이미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작년 한 하순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앞서도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아니, 미쓰리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꺾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미국이 계속 성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미국 경제 좋아요, 좋아요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전에는요, 이미 작년 8월 달에는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유로존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로존은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그죠? 우리나라를 봐도 힘듭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은 잘 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계속 반박했죠. 미국은 그래 자존심 때문에 지네들이 경기가 꺾인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미쓰리가 봤을 때는 경기 지표가 꺾이고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미국은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확장 유지래요. 경기 확장 유지라는 걸 씁니다. 경기 확장 유지라는 단어는요. 잘 생각해보면 확장이라는 거는요.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플러스 되는 개념이잖아요. 플러스 되는 개념. 근데 경기가 확장된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확장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글로벌 경기 확장이라고 했을 때 1% 성장하고 2% 성장하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성장했다면 그렇게 성장하진 않으니까 복리의 개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한 확장 유지는 뭐냐면 1% 성장 또 그 다음에 또 1% 성장, 그 다음에 또 1% 성장, 그 다음에 또 1% 성장이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그들이 경기 확장 유지라고 했을 때도 미쓰리는
웃기고 있네. 미국 경기는 꺾였어요라고 했죠. 그러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무슨 말장난을 치냐면 성장이 둔화된대요. 자, 성장이 둔화된다는 개념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경기 확장이란 개념은 1 성장하고 2 성장하고 3 성장하고 4 성장하는 거라면 확장 유지는 1 성장하고 1 성장하고 1 성장하고 1 성장하는 거라면 성장 둔화는 뭐냐면 4 성장했다가 3 성장했다가 2 성장했다가 1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들이 성장 둔화라고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이 성장 둔화라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는 이거 말 잘못하고 있는 거다. 성장 둔화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은 침체되고 있다. 글로벌은 경기가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거를 빼고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장 유지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침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는 제로금리를 얘기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가 작년부터 미국 경기가 꺾여요. 뭐 어느 정도 했을 때 제발 좀 주식 좀 파세요. 정리 좀 해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그래 미쓰리 네가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알았어. 아유 그래도 뭐 아직까지 미국 성장 괜찮다는데 뭐 알았어. 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은 주식을 정리하지 못하셨을지언정 머릿속에는 그래 미쓰리가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 하더라 라고 인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완전 멘붕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경기 성장 확장 유지가 되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제로 금리 얘기 나오면 멘붕되는 거죠. 즉 그런 분들은 아예 정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침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미국 언론을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이 모방해서 얘기해낸 전문가들이 문제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홍콩 시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지금 홍콩에서 공항이 지금 여객기가 운항이 중단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여객기가 중단된 상태다. 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홍콩 시위대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 군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어떤 SNS를 통해서 지금 뭐 홍콩에 무슨 뭐 장갑차 같은 게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면서 그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돌면서 지금 중국의 군대 투입 그 어떤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홍콩 문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CNBC가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경우 세계 경제의 추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홍콩 시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영토 문제까지 저쪽에 그 아래쪽 그 대만 그쪽이 있잖아요. 거시기. 거기 또 가면 또 영토 문제까지 불거져서 미국과 중국은요. 어디서나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추진했던 채무 외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성장하면서 각 글로벌 국가들에게 그 영향을 그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그거 있기 때문에 홍콩 시위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홍콩 시위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빈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요. 어디를 가서 뭘 하든 미국과 중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쭉 서로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영역을 넓히다 봤더니 이제 넓히다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그 접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자, 홍콩시 문제 이거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강력 지지한다. 이렇게 보리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보리스 총리가요, 브렉시트 관련된 진행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쭉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호르무즈 지역에 지금 영국과 이란이 서로 그레이스 1호랑 또 하나 영국 배가 뭐죠? 하여튼 그거랑 이게 서로 지금 하나씩 억류하고 있고 또 이란이 이라크 배 억류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합군이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호위 연합군을 만드는데 영국이 지금 슬쩍 미국한테 달라붙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 중심으로 진행됐던 그 호르무즈 지역의 어떤 그런 연합군에서 영국이 미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군에도 이렇게 참여하게 하면서 미국, 우리 영국은 그냥 니네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있을래. 니네가 주도해. 나는 그냥 따라갈게. 뭐 이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은 합의가 용이한 품목별 협상 먼저 타결시키겠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원하는 이유,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이유.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오히려 노딜 브렉시트 되면 더 좋죠. 영국 개박살 나면 미국이 아싸 그러고 이제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12일 날 미국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 자, 모두 7쪽에 달하는 규정을 통해서 연평균 54만 4천 명의 영주권 시청자 중에 38만 2천 명이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은 규정을 10월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소득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 주택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 파우처 등을 활용하는 이민 신청자들, 얘들 영주권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돈 없는 것들은 미국 들어오지 마 이거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 초청 우선권에서 고학력자와 기술자들한테 더 먼저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야, 돈 없는 애들은 미국 들어올 생각하지 마. 괜히 꼭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뭐 듣거나 말거나 아유, 이번 애들은 못 사는 동네에서 와가지고 구질구질하다고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란은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무기 판매가 중동을 불시지역으로 만들었다. 작년도 미국이 중동에서 한 500억 달러, 약 60조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한 곳이 바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어떠한 긴장감은 이 해역에서 외국 군함이 많아질수록 덜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지역 쪽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끼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연합체 결성을 비판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못 받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이한테 농락당하느라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쏘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미연합 훈련이 싫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명분을 주고 봤는데 이거 전 진짜 이거 웃긴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라면 저는 미사일 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열받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들쑤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김정은이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때문에 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포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뭐 개뿔 뭐 이렇게 혜택 주는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언론 플레이식으로 그냥 나는 북한을 비핵화하고 있다, 김정은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괘씸하지 않나요? 나만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못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괘씸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새끼는 그냥 말로만 우쭈쭈하고 그냥 어떻게 뭐 제압하고 뭐 억류하고 뭐 제재하고만 이러지 말로만 비핵화한다고 그러지 하나도 뭔가 규제를 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도 그런 건 풀어주지 않고 북한을 꽉 쥐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한을 비핵화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 나는 김정은이나 친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미사일 쏴요. 저는 한미연합훈련 끝나도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못 받게 하려고요. 괘씸하잖아요. 뭐 북한의 뭐 경제 북한한테 도움 주는 거 개뿔도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를 핑계 삼아서 자신이 우월하고 자신이 평화를 추구하고 이따위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미사일 쏘겠죠. 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김정은이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란 로하니 대통령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노벨 평화상 어쩌고 뭐 평화 어쩌고 뭐 떠벌리고 다니는데 지금 미국에서 무기를 팔아 제낀 거 봐라 저거 봐라. 야, 평화를 지금 생각하는 새끼가 무기를 저따위로 수출하냐? 아니, 평화를 생각한다라는 놈이 호르무즈 해역에서 뭐 호위 연합체 군대를 만들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정은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로하니 대통령과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행동하는 거와 말하는 거에 언행일치를 안 시키게 해주는 거죠. 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는 저보다 어려요. 그러면 제가 김정은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뭐 나름 똑똑하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 위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 위치에서 어찌 보면 북한의 그래도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연륜 있고 나이 많은 참모들이 노련하게 또 이렇게 좀 뭔가 또 조언을 하겠죠. 뭐 조언 잘못했다가 뭐 혼나기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김정은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께 쫄랑쫄랑 짜라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저 카드는 김정은이로 하여금 어찌 보면 되게 나이 많은 분한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 어린 사람인 김정은이가 나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좀 웃긴 상황이니까 사나운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자, 골드만삭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로금리, 이젠 제로금리 하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자, 유럽과 일본은 국채와 우량채, 회사채 등 15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존재하는데 미국은 없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환율 전쟁이 확대될 거라면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빨리 올 것이다. 예전이면 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나오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다시 막 급등하고 이럴 텐데
시장이 지금, 예,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시장한테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시장이 보여준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올해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 기존의 골드만삭스에서 2.0이라고 예상했는데 1.8로 하향 조정됩니다. 자, 여러분. 1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3.1%였습니다. 2분기 속보치는 2.1%였습니다. 자, 3분기는 잘 모르겠고 4분기는 1.8이에요. 예상치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죽었다 깨어나도 작년에 기록했던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2.9%를 못 넘기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달 획득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이기는 대통령 매달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갈 것 같죠. 북한의 비핵화 왠지 찝찝하죠. 경제 대통령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4분기 1.8% 이상 되고 있으니까.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요. 12개월 이내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 30% 이상 보고 있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실물 경기 한파가 예상된다. 그래서 제로 금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경제가 9개월 이내에 침체 가능하다. 아, 침체 시작했다니까. 아, 진짜. 자, 제로 금리 정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UBS에서는요, 9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100bp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아르헨티나 얘기를 보면요, 12일 날, 작년에 아르헨티나가 8월 달에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12일 날 페소화가 장중 한때 30% 급락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25% 내외로 축소는 했지만 화폐 가치가 하루에 30%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려 31% 하락했어요. 10년물 국채 가격이 장중 25% 급락했습니다. 자, 이날 12일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거는 경제 위기 및 디폴트 상황이 벌어졌던 지난 2001년도 이후에 18년 만에 지금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75%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이날 급락은 11일 대선 예비선거에서 기존의 대통령인 마크리 대통령이 지고 중도 좌파 성향 후보가 대통령 가능성으로 부각됐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아르헨티나 본 대선은 10월 27일 날 열립니다. 자, 중도좌파 성향 후보인 페르난데스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기존 대통령이 연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점. 기존 대통령은 친기업, 친시장주의였는데 그거 없어지고 뭔가 정책이 많이 바뀔 거라는 우려감. 모든 정책이 뒤집힐 거라는 우려감. 가뜩이나 못 살고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적인 것까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영국도 저렇죠. 그리고 지금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잘 살다가 경제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꺾이니까 그 꺾이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미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기업 세금을 감면시켜줬죠. 감면시켜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야 니네 세금 줄여줄 테니까 그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 이거였는데 기업들이 뭐 했습니까? 주식 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뭐 아니면 하다못해 아르헨티나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영국의 노델 브렉시트가 발생된다든가 그래서 어떤 악재가 터져서 증시가 막 하락하면 진짜 지금은 언론에서 1% 다우지수 하락을 급락이라고 하지만 진짜 다우지수가 막 4% 5% 하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동안 감세받은 세금으로 주가를 올려놨더니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 돈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웠었는데요. 지금 살짝 트럼프 대통령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글쎄요, 뭐 제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그런 건 아닌데 참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묘한 재주가 뭐냐면 어떤 그 제 주변 뭐 후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후배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래가 보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그 전에 막 혼내고 그러지 마 저러지 마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는 막 내 말 안 들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혼도 안 내고 더 이상 화도 안 냅니다. 제가 약간 그런 이상한 묘한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되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없는데 지금 이제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쌍해지고 있어요. 왜 불쌍해지고 있냐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쌍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그러나 큰 이슈는 없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보이지 않는 이슈도 뭐 걱정하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슈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제는 없죠. 사실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벌써 당장 아르헨티나 디폴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시장의 매물이 더 무섭고 시장의 매물보다 더 무서운 건 지난주에 자신감을 얻고 이번 주에 또 들이대는 개인들이 전 더 불쌍합니다. 예. 제가 그랬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방망이 짧게 잡고 안전벨트 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2019년도 하반기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안 좋게 봤고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걱정되거든요. 이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한다고 해도 증시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0.25bp만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는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막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올해 1월달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뉴욕 증시가 개폭락하니까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나 비둘기요라는 건 뭐냐면 나 금리 인하 할게요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올해 과격하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 그 한마디에 증시가 막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증시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5월달 막 그때 드디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증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25bp도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지난 7월 달에 25bp 인하니까 증시가 하락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50bp, 100bp,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은 끄떡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 앞으로 시장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시장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흥분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8월 14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 체크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원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